네, 안녕하세요. 테크 전문 채널 토크 IT 제마건 GPD 고소입니다. 자, 오늘 2시 웨비나는요, 제조 현장에서 특히 이제 품질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품질 검사를 이제 비전으로 해가지고 AI로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요즘은 이제 이 공정 이 택타임이라고 그러죠. 택타임을 최소화시키면서 어떻게 더 잘 할 수 없을까?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AI로 어떤 식으로 비전 AI로 어떻게 그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 또 그런 비전 AI하고 MLOps하고 어떻게 융합이 되면 또 무엇이 좋아지는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두 분의 게스트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좀 인사 좀 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조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을 연구 및 개발하는 기업인 스누아이랩에서 연구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선종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제조산업에 특화된 그 인공지능 모델 개발과 또 MLOps를 제공하고 있는 마키나락스에서 일하고 있는 김민규라고 합니다. 네. 두 개 회사 이름이 좀 독특한데, 네. 일단 스누아이랩 보니까 SNU인데 뭐 서울대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서울대랑 관련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회사가 저희의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이기도 하고 엑셀레이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네. 실제 캠퍼스, 저희 회사의 캠퍼스도 서울대학교 캠퍼스 내에 있고, 그다음에 서울대랑도 같이 공동 연구를 진행해서 그 공동 연구된 결과물을 솔루션화로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스누아이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마키나락스는 뭐 디즈니 만화에 나오는 뭐 마쿠나 그거랑 비슷하기도 하고. 네네네. 어떤 거죠? 회사 이름 어떤 뜻이에요? 고객들이 항상 저희 회사 이름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마키나락스의 마키나가 이제 라틴어로 머신이라는 뜻이고요. 머신. 네, 락스는 락앤롤의 락스를 따와서 이제 마키나락스라고 해서 이제 머신러닝으로 세상을 좀 떨쳐보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 두 회사 이렇게 보니까 이제 창업 스타트업이죠? 어떻게 보면 몇 년 된 거, 10년 안 됐죠, 아직 다.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나오신 거는 단순하게 본인들이 어떤 그 개발한 기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레퍼런스도 많이 있나요? 오늘? 이따 잘 얘기하겠지만. 네,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근데 궁금한 게, 저도 이제 머신 비전 쪽 제조업에, 머신 비전 쪽에 AI하고 이 MLOps하고는 도대체 어떤 궁합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약간 서로 완전히 다른 영역 같아서. 네,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결과물이 어떻게 보면 모델인데요. 이 모델을 현장에서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는 기술이 이제 MLOps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모델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해 줄 뿐만 아니라 이런 모델을 만드는데도 개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반복적이고 수동적인 작업들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런 작업들을 자동화해 주는 기술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운영적인 측면으로는 이제 MLOps가 모델을 이제 학습을 하는 시간이 좀 긴데, 이런 학습 시간을 최적화시켜 준과 동시에 모델을 관리하고 통합적으로 이제 모델을 운용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이점이 있는 기술입니다. 네. 김 부장님. 네. 보통 여기 이제 토크한테 두 개 회사가 나오면 보통은 뭐 그냥 MOE 한번 맺고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양사는 뭐 그냥 그런 건지, 아니면 여기서 뭐 한 번만 같이 뭐 써본 건지, 아니면 뭔가 구조적으로 같이 뭔가 콜라보하는 것이 딥하게 하고 있는 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제 콜라보로 해서 딥하게 양사 제품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이제 스누아이랩의 이제 인공지능, 특히 비전 쪽에 이제 모델링 기술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 MLOps 제품과 결합을 해서 고객사들이, 특히 저희 이제 와주시는 고객분들 중에서는 이제 비전 쪽에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현장 담당자라든지 이제 DX 조직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이제 서로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이 좀 다른데, 양사 솔루션이 함께 결합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하는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그럼 발표를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주제는 지속 가능한 비전 AI를 위한 AI 운영 전략이라는 주제인데요. 이렇게 웨비나를 통해서 청중들에게 소개 및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목차를 보면은 근본 세션은 총 5개의 세부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비전 AI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조 현장의 트렌드와 비전 AI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제조 현장에서 인스펙션 공정의 트렌드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제조 현장에서 인스펙션 공정이 비전 AI의 트렌드와 어떻게 부합하고 얼라인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지속 가능한 비전 AI를
위한 운영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먼저 개념과 가치, 그리고 총 두 가지 측면, 개발적인 측면이랑 운영적인 측면에서 MLOps가 어떤 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비전 AI 플랫폼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비전 AI 플랫폼의 베스트 프랙티스가 사업적으로 뭔지,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이 정의에 대해서 실제 이제 어떤 솔루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앞선 장에서 이제 비전 AI 플랫폼 베스트 프랙티스를 설명을 드리고 그 베스트 프랙티스가 실제 어떤 케이스에서 어떻게 녹여나갔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에는 여기 본 세션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지금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질문들과 관련해서 좀 저희가 의미 있고 뜻깊은 이제 질문들에 대해서 별도로 대답하는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제조 현장의 트렌드와 비전 AI 기술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현장의 트렌드를 조명하기에 앞서 비전 AI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도표를 보시면은 이제 비전 AI라는 것이 있는데요. 비전 AI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컴퓨터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비전은 인공지능의 분야에서 비주얼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 또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런 컴퓨터 비전 중에서 넓게는 머신러닝, 그 다음에 좁게는 이제 딥러닝과 교차하는 이제 비전 데이터를 처리하는 딥러닝 또는 머신러닝의 기술이 비전 AI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컴퓨터 비전은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네, 예전부터 많이 해왔고 뭔가 결과가 나왔으니까 네네. 그나마 네. 그것이 이제 딥러닝이랑 네. 일갈된 것이 이제 비전 A라고 한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조 현장의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 조명을 드리고 비전 AI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제조 현장의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뭐 설명을 그 말 빼도 돼?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하세요, 편하게. 네네. 제조 현장의 지향점은 자동화와 예상 가능한 저희가 두 개의 키워드를 이제 뽑아봤는데요. 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제조 산업이 이제 인더스트리 2.0, 3.0, 4.0, 그 다음에 더 고도화되면서 점차 사람이 했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해주는 동향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예상 가능한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manageable이라는 것도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점차 이렇게 인간이 하던 영역을 기계가 대신하면서 결국 인간이 하는 것은 이 기계를 감독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기계가 만들어내는 그런 아웃풋에 대해서 실제 이 아웃풋이 어떻게 될 건지, 그 다음에 기계 자체에 대한 아웃풋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사람이 이전과 대비해서 프레딕션하게 되는 그런 동향이 있습니다. 이런 제조 현장의 트렌드는 사실 이제 AI 트렌드랑도 굉장히 부합이 되는데 이거는 뒷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선투자님 이렇게 자동화가 이제 계속해서 확산될 거 아닙니까? 네, AI랑 같이 확산되면 이렇게 제조업에 있는 그 근로자들은 어떤 식으로 자신을 이제 뭔가 스킬업일까 포지션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그래도 지금까지도 많은 부분이 자동화가 되었는데요. 그 자동화된 기계들을 관리하고 결국 그 자동화된 기계들이 수행했던 어떤 아웃풋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건 결국 아직도 사람이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 자동화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웃풋을 관리하고 그 아웃풋이 일정하게 나올 수 있도록 결국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아직까지는 사람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역에 대한 스킬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조 현장의 트렌드, 인스펙션에 대한 트렌드를 별도로 또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현장의 인스펙션 트렌드는 우선 2D에서 3D. 아까 질문을 제가 얼핏 봤는데 2D는 이제 표면만을 검사하는 거고 3D는 이 표면뿐만 아니라 내면도 검사하는 방식이라서. 내면까지 검사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산업이 이제 지나갈수록 이제 하나의 완성품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공정들이 더 복잡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EV 배터리 같은 경우는 원재료부터 배터리를 만드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가치 사슬이 이해돼 있고요. 각각의 공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것을 이제 품질을 테스트하는데 단순히 표면 검사만 해서는 사실 의미가 없고 이제 내면 검사를 내부에 뭐 이 배터리니까 뭐 전극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 네네 그런 것들을 검사해야 되는 그런 니즈들이 근데 내부를 검사하려면 어떤 식으로 검사하는 거죠? 그냥 카메라 갖고 안 될 것 같은데? 일반 카메라 갖고? 네, 엑스레이나 CT를 엑스레이 CT? 네네. 네, 실제 현장에 오. 도입하는 이렇게 네. 고도화된 네, 그게 요즘에 그 인스펙션의 트렌드 메인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 네. 네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샘플링을 사실 수행했었습니다. 뭐 최종 그 인스펙션 단계는 제조 공정의 끝단에서 일부 표본을 추려가지고 그 표본에 대해서만 검수를 수행했었는데 지금은 전수조사로 갔는데 이 전수조사가 어떤 형태냐면은 생산되는 라인 위에서 바로 이제 인스펙션을 동시에 인라인으로 그냥? 네,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라인 인스펙션을 부르고 이 인라인 인스펙션의 장점은 예전에는 최고 끝단에서만 인스펙션이 일어났는데 여러 가지 중간중간 공정에 대해서도 인스펙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끝단에서 다시 한번 인스펙션이 일어나는데요. 보다 더 인스펙션의 깊이와 범위가 더 확장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맨 끝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하니까 애자일하게 할 수 있는 애자일한 인스펙션이 되겠네요. 네, 애자일한 인스펙션이고 예전에는 완제품을 생산하고 인스펙션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원인 파악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각 공정마다 인스펙션 상관관계를 네, 얻기가 좋겠다. 맞습니다. 네네. 근데 그렇게 말은 좋은데 네. 실제로 이제 라인의 공정이라는 게 이제 이거 인스펙션은 좋은데 인스펙션 때문에 공정이 느려지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죠? 맞습니다. 그런 거는 그런 오버헤드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는 게 이제 AI의 발전과 같이 그게 스마일랩의 네네. 어떤 네, 차별화 경쟁력이네요. 같이 네네, 제공하는 맞습니다. 같이. 그래서 방금 이제 질문을 주셨었는데 이제 음. AI의 측면에 제가 이 장표에서 가운데에다가 언급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 장에서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조 이제 인스펙션 공정에서 AI 트렌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여쭤봤다시피 인라인에서 들어가는 형태는 카메라로 이제 데이터를 촬영하는 그 시간 자체가 짧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렇죠. 이런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이제 딥러닝이나 그다음에 머신러닝 기술들로 해결을 했습니다. 먼저 가운데 이제 인스펙션의 트렌드를 어떻게 보면은 결국 휴먼 투 머신으로 결국 자동화입니다. 네, 자동화의 길로 가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사람이 직접 검수를 했다면은 사람이 짠 룰에 대해서 검수를 하는 게 이제 룰 베이스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룰을 직접 짜지 않아도 데이터에서 이제 기가 짠 룰을 바탕으로 한 게 이제 머신러닝 기법의 인스펙션입니다. 룰 베이스는 아무래도 굉장히 단순하고 단순한 거 복잡한 케이스에 대해서 커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커버하는 부분에 대해서 ML이 도입됐다고 보고요. ML이 이제 도입하게 되면서 데이터의 중요성과 그 관리가 굉장히 이제 니즈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단계에서도 이미 데이터에 대한 관리나 이제 운영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성이 부각돼서 제가 위에 이제 적어놨는데 그 모델을 학습하는 데 접근하는 방식이 모델 방식이나 모델 중심의 접근 방식이나 데이터 중심의 접근 방식이 있는데 데이터 중심의 접근 방식이 많이 제조 현장의 인스펙션에서 이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러블 AI라고 해서 이제 딥러닝이 도입이 됐습니다. 머신러닝도 룰베이스의 이런 한계점을 많이 극복을 했는데요. 대신에 이제 사실 인스펙션이 아까 인라인으로 이제 확대되고 이제 이렇게 발전하게 되면서 데이터를 촬영할 수 있는 택타임 자체가 줄어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노이즈의 이슈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데이터 노이즈의 이슈에 대해서 발생을 줄이는 기술 자체가 이제 딥러닝의 기술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딥러닝은 어떤 또 장점이 있냐면은 ML에 대해서는 이 ML 모델을 만든 거를 다른 것들로 확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이라고 해가지고 그 인공신경망 자체를 학습하기 때문에 유사한 데이터의 특성이나 제조 이제 표본에 대한 이제 데이터가 구조가 거의 비슷하면은 그 신경망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러블이 이제 확대될 수 있다는 건데 딥러닝은 이 ML 모델이 한정적으로 결국 도입되는데 이 모델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력을 높여줬고 결국 실질적으로 모델의 산업 현장에 대해서 특히 인스펙션 공정에 대해서 모델을 확대하는데 가장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스케일러블 AI 다음에는 AI 트렌드는 서스테이너블 AI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딥러닝으로 모델을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실제 제조 현장에서도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제조 인스펙션 공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모델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모델을 한번 이제 도입을 했다 해도 그 모델을 그냥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운영적 측면으로 아무리 딥러닝으로 학습된 모델이라도 그 인경 신고만 자체를 이제 데이터로 또 다시 업데이트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죠. 데이터가 계속 변하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 주는 게 이제 MLOps가 그런 역할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게 오케이. 되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잘 돼 있어가지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가 발전을 하게 됐고 이런 AI의 발전 때문에 제조에서 인스펙션의 트렌드가 결국 2D 샘플링 방식에서 3D 인라인 전수조사로 갈 수 있었고 지금 실제 국내 기업에서 네. 제조 라인에서 지금 3D 네네. 인라인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네, 있습니다. 오, 네. 야, 굉장히. 예를 들어서 EV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다 뭐 수요가 이런 것도 많고 공장 같은 것도 최신식으로 이제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런 3D 인라인 제 인스펙션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인 산업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품질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그다음에 사실 전통적인 산업의 경우에서는 인스펙션이 사람이 최후 공정에서 검사를 다시 한번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제 리스크들이 네.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리스크들을 자동화에 대한 걸로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 부합할 수 있게 인프라 등을 개선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처럼 네. 배터리가 단순하게 미관상 뭐 안 좋은 게 아니라 이게 품질이 이상이 생기면 위험하잖아요, 운전자가.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이게 3D로 내부까지 체크하고 또 인라인 체크하고 그런 것이 필요성이 나오는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떤 제품의 어떤 하자 때문에 벌어지는 데미지가 클수록 네. 이런 수요는 많아지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시를 제가 이제 EV 배터리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EV 배터리를 사실 들었는데요. 더 이제 이런 부분이 단순히 EV 배터리뿐만 아니라 그렇죠. 네,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모든 제조 산업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제너럴한 트렌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 서스테이너블 AI에서 제가 MLOps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드렸는데요. 이제 민규님께서 이제 MLOps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MLOps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또 지속 가능한 이제 비전 AI를 위해서 운영 체계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조호님께서 서스테이너블 AI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거기서 빠질 수 없는 게 이 MLOps입니다. 이제 MLOps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MLOps는 이제 머신러닝과 그 오퍼레이션 이 두 단어를 합친 말이고요. 데브옵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네, 네. 데브옵스의 머신러닝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MLOps가 중요한 이유가 이제 조호님께서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존에는 좀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일이 사실 굉장히 중요했지만 또 신규 기술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표준화라든지 표준 프로세스 없이 이제 각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좀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을 각 개인이 뭐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좀 이석을 하거나 이제 그랬을 때 이 성능을 유지하는 데 좀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또 모델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 모델에 대한 성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시 유지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많이 힘이 든 거예요. 이제 그럴 때 MLOps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대두가 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산업에서 적용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아까 서두진 말한 것처럼 이제 이런 알고리즘 베이스보다 이제 뭐 이런 데이터 베이스로 그렇죠. 하는 것들은 데이터가 자꾸 변하니까 특히 제조 현장 같은 경우에 네. 그럴 경우에 특히 MLOps의 중요성이 되게 부각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학습하고 재학습하고 그렇죠. 재학습하면서 이제 성능을 유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한 비전 AI를 위해서 MLOps를 적용했을 때 어떠한 이점이 있느냐. 비전 쪽에서는 좀 이러한 이점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모델 성능에 대한 최적화와 확장성 확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으로 모델 안정성 확보 그리고 자동화적인 측면인데요. 성능 최적화와 확장 능력이 증대된다는 부분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모델을 뭐 처음에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경험들이 많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이제 공정 쪽 담당하신 분들이 좀 이제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A 공정을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공정에 비전 모델을 잘 적용하고 오케이 이거를 확장을 하자. 그래서 B 공정에 적용하자라고 했더니 이제 웬걸 이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예. 왜냐니까 데이터도 아니 비슷한 공정일 수도 있는 거고 뭐 비슷한 장비를 가지고 하는 건데
보니까 조금 다르다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각도라든지 떨림이라든지 뭐 빛의 조도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데이터가 다르니까 이런 것들을 새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았고요. 이제 그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이제 모델에 대한 성능이 굉장히 플럭처레이션이 굉장히 많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고 MLOps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런 성능 최적화라든지 확장성이 보장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제 학습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력을 관리를 하게 되고 또 각 라인에 있는 그 모델의 그런 뭔가 이제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피처로 다 이제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모델도 그 시간에 따라서 이제 버전 같은 것들을 다 관리하면서 신규 확장을 하거나 모델을 재학습하실 때 할 때 기존에 있는 가장 최신의 데이터들을 조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됩니다. 아까도 뭐 인라인 인스펙션이 많을수록 많아질수록 네. 이런 MLOps가 그 데이터를 다 핸들링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네. 이게 결국에는 표준화와 자동화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음으로는 또 안정성 확보적인 측면도 있는데 이제 MLOps에서 이런 모델을 관리할 때는 그냥 머신러닝 모델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고 모두 그 데이터셋, 이제 사용되는 학습 데이터와 그 파라미터 값들 그리고 재반 환경까지 동시에 같이 다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모델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거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야 되면은 디버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디버깅을 진행하면서 이력들이 다 역추적이 되니까 그 환경을 그대로 재현을 해서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분석을 다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현장에서는 마냥 기다리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가장 최신의 모델을 가져와서 그 모델로 대처를 일단은 하면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뭐 효율성이라든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모델 성능 최적화라든지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노하우가 쌓이게 되고 또 데이터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화도 같이 이룰 수 있는데 이제 자동화적인 측면에서 보통 이제 머신러닝 쪽에서는 컨티뉴어스 임프루먼트나 컨티뉴어스 디플로이먼트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도 이루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기존에 사람이 품이 한 100% 들어갔다고 하면은 최종적으로는 10%, 5% 미만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큰 이점이 있죠. 이제 그 이점은 이게 제가 세 가지로 정도로 좀 말씀드렸고 그 개발적인 측면과 또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MLOps가 어떻게 되는지 또 손 팀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모델을 개발하고 이제 운영하는 측면에 대해서 제가 가장 간단하게 도식화를 해봤습니다. 데이터 수집부터 모델을 배치하고 운영하는 단계가 있는데 저 데이터 처리라고 하는 단계가 다시 이제 계속 순환하는 구조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는 단계는 사실 각자의 특정 태스크마다 뭐 표준화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여러 가지 반복적인 공수들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품질이 나쁜 경우는 품질을 복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이미지 부분에서 특정 부분만 이제 학습을 할 거면은 그 특정 부분만 도려내는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이터들에 대해서 모델 성능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을 클리닝 하는 것도 이제 데이터 처리 부분인데요. 이런 데이터 처리 부분에 대해서 옵스가 만약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각 과정마다 수작업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한 땀 한 땀 해야 되고 그것이 재활용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재활용이 안 되고 한 땀 한 땀 하고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그 업무에서 가장 노드를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이게 데이터 수집부터 데이터 처리, 모델 학습, 모델 평가, 모델 배치와 모델 운영이 어떻게 보면 사실 메인 모델을 개발하고 평가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메인 이제 컴포넌트들인데요. 그런 컴포넌트들이 중심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것을 도와주는 게 MLOps의 적용 이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MLOps의 적용 이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발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MLOps 적용 전과 후에 대해서 저희가 워크플로우로 좀 도식화해 봤습니다. 네, 사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사실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요. 사실 이것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최소한으로 해서 이제 과정을 하게 된데 요게 최소한입니까? 네네. 사실 실제적으로 모델을 개발하고 모델의 성능을 올리고 실제 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저 빨간색 굵은 화살표들이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 정제 프로세스가
네, 굉장히 반복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용 후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 네, 그런 것들이 왜 없냐는 거는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적용 전에 대해서 어떤 워크플로우로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후는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전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아무런 통계도 없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자료도 없고, 모델에 대해서 어떤 성능의 모델을, 어떤 태스크에 어떤 성능의 모델을 만드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기대 아웃풋만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건 기대 아웃풋과 데이터만 있고요. 그래서 기대 아웃풋을 달성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보니까 데이터들의 여러 이슈가 있고, 그런 여러 이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수량을 모아서 그 정도의 모델을 만드는 데까지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일단 처음에 하나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데이터 버전 1이라고 표현한 게 사실 그거고요. 처음에 데이터 버전 1을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데이터 전 공정, 후 공정 처리를 거쳐서 데이터를 통합하고 하는 게 데이터 셋화입니다. 데이터와 데이터 셋이 다른 것은,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로우 데이터이고, 데이터 셋은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완성된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재료를 하나 만들어서 모델을 학습하고, 모델을 학습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봐야지 데이터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어떤 데이터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더 채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여기서도 이제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다 보니까 이러한 과정을 무수하게 많은 반복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생노가다를 하는 거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인공지능이라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발전이 됐다고 하지만 인공지능을 이제 만드는 것에 대한 자동화 기술도 물론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 자동화 기술 중 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MLOps고요. 서 팀장님이 지금 이제 MLOps를 이제 마케나락스 MLOps 같이 융합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네네. 저 하기 전에 선생님 좀 전에 말씀하신 이런 지난한 과정을 겪어보셨어요, 팀장님도? 네, 그거 맞아요. 네. 네, 실제 프로젝트를 하는데, 네. 그리고 사실 실제 프로젝트를 했을 때 여기서 현업에 대한 그 담당자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데이터를 아무리 현업에서 많이 모아놨어도 데이터의 불균형 문제나 데이터의 구조적, 그 다음에 저희가 데이터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이제 특성을 통계적으로 사실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막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슈들을 풀기 위한 기술도 물론 있지만, 저렇게 일반적으로 반복해서 접근해서 점점 그 길을 찾아 나가는 게 데이터 이제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평가하고 모델을 배치하고 하는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이게 옵스에 대해서 적용 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 여기 모델 레지스트리와 데이터 매니지먼트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에 대해서 식별할 수 있는 경험적인 뭔가 특성 자체를 저희가 데이터 일반적으로 피처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 피처적 특성과 데이터의 구조적 특성이 있거든요. 피처들을 모아놓고 구조적 특성을 통계적으로 표현하는 게 보통 벡터로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데이터의 특성이 나오면은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MLOps가 강점인 것은 이를 제로부터 시작을 안 해도 된다. 이전에 베이스가 있으면은 제로부터 시작을 안 해도 되고, 이전의 베이스를 바탕으로 이 정도의 태스크, 유사한 태스크에 대해서 모델 레지스트리에서 만약에 비슷한 유형의 데이터가 있으면 그대로 사전에 학습된 모델을 그 피처셋을 그대로 쓸 수 있다? 네네. 사전에 학습된 모델을 쓸 수 있고요. 만약에 그런 모델들이 아무리 없어도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저런 빨간색 부분에 대한 워크플로우들이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자동화합니다. 더 어떻게 지금 아래로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데이터 정제 프로세스가 전에서는 10번에서 15번 반복인데, MLOps 적용 후는 이게 그 기존 데이터셋을 활용하고 모델을 활용할 수 있어서 2-3번 이하로 단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게 데이터 처리 자체가 자동화가 됩니다. 우리가 비주얼 데이터를 그냥 인풋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셋을 자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게 MLOps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고, 저 모델 레지스트리가 있어서 기존 모델을 또 산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모델을 확장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 모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모델을 구성하는 데이터가 뭐고, 그 데이터의 특성이 뭐고, 그 데이터의 특성까지도 히스토리 추적이 되니까 유사한 태스크에 대해서 그 모델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갱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이런 MLOps를 만드는 회사가 마케나락스 같이 만드는 회사가 제너럴 MLOps보다는 이런 제조면 제조, 비전의 도면을 잘 알아가지고, 그런 피처셋의 특징도 잘 알아가지고 자기네 MLOps 솔루션에 잘 반영시킬수록 더 좋겠네요. 어떻게 보면.
네네네. 그렇게 돼 있나요 지금? 네네.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고 네, 그렇게 인티그레이션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효율성과 비용의 과정 직관이 되거든요. 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운영적 측면에 대해서 MLOps의 이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규님께서 이제 운영적 측면에 대해서 뭐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운영적 측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델을 딥러닝이나 ML 기술을 활용해서 모델을 만들어서도 현장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그럼 업데이트를 빠르게 해주고 효율적으로 해주는 게 MLOps의 기술이고요. 아무래도 생산 라인에 이제 모델이 들어가다 보니까 모델이 만약에 불량하면은 생산 라인은 사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람이 들어가는 공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리드 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MLOps 기술이고요. 운영적 측면에서 그래서 모델의 운영 실효성을 더 높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림에서 보였다시피 로컬 단의 엣지 시스템이 있고 센트럴 시스템이 있습니다. 각 로컬에서 여러 가지 모델들이 돌고 있고 센트럴에서 관리를 하면은 이 각 로컬에서 A라는 로컬에서 활용됐던 모델을 B라는 지역에 센트럴로 관리를 할 수 있고, 이런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서 모델을 더 좋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적으로 모델에 대해서 확장과 체계적인 관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런 MLOps가 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 스노아이랩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창업하셔가지고 비전 AI 연구하시고 이제 이걸 프로젝트 만들 때부터 지금 말씀하신 이런 MLOps의 필요성을 느끼신 거예요? 아니면 하면서 이거 아까 같이 예전 방식으로 하면서 이거 좀 뭔가 좋은 게 없을까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사실은 이제 스노아이랩이 이제 MLOps 영역도 사실 처음에는 커버를 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모델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모델에 대해서 실제 현장에 배치를 해보면은 MLOps에 대한 니즈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MLOps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비전 쪽에서 적용할 수 있을 만한 MLOps를 좀 개발하려고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사실 트라이를 많이 사실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모델을 개발하게 되면서 저희가 제조 산업이 한 카테고리지만 되면 굉장히 품목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최신 트렌드, 알고리즘 트렌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기존 기술을 어떻게 보면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연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진을 하기 위해서 모델링 쪽으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모델 쪽으로 집중을 했고 MLOps에 대한 파트, 데이터 처리나 그다음에 모델 운용, 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MLOps에 대해서는 계속 갈증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미 시장에는 MLOps 관련된 솔루션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되게 많은데 그 많은 데 중에서 왜 마키나락스랑 같이 MLOps를 왜 선정해서 같이 이렇게 콜라보를 하시게 된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실제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하게 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게 이제 데이터 처리 부분이었습니다. 데이터 처리가 단순히 한 공정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태스크에서는 데이터 처리에 대한 세부 태스크가 5개 이상의 공정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공정들을 이제 진행해야지 데이터셋을 만들고 데이터셋을 만들어야지 결국 각 모델 학습을 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을 하는데 이런 그 전 단계에서 너무 노드가 많이 걸렸었습니다. 근데 마키나라스의 이제 그 MLOps 솔루션은 초기에 이제 알맞은 파이프라인, 데이터 처리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으면은 비주얼 데이터를 이제 인풋만 하면은 저희가 원하는 형식의 형태, 그 다음에 형식의 이제 데이터 셋을 자동적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 모델링을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큰 이점으로 다가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키나스와 이제 관련돼서 파트너십을 이제 맺고 공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저희 양사가 만든 이제 비전 AI 플랫폼에 대해서 베스트 프랙티스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양사가 만든 이제 비전 AI 플랫폼은 저희가 크게 3가지의 접근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플랫폼을 만들면서 이제 모델링에서 뭔가 이제 고객사가 니즈가 있다면 우리는 실제로는 유관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모델을 한번 적용해 볼까, 이제 그런 니즈가 있다면 이제 사전 검증 비즈니스를 하게 되고, 또 인공지능 모델링을 우리가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유관 검사는 됐고 이거를 고도화시켜서 머신러닝을 도입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AI 모델링 비즈니스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거는 모델링뿐만 아니고 지속 가능한 서스테이너블한 AI로 우리가 발전하겠다라고 했을 때 운영 비즈니스를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 모두 양사가 이제 양사의 솔루션들을 합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취사 선택해서 이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플랫폼을 이제 제공하는지 소개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사가 제공하는 비전 AI 플랫폼은 양사의 기술력을 집약해서 만든 거고요. 양사의 모든 솔루션들이 패키지 형태로 들어가서 제공이 되게 됩니다. 수노아이랩에서는 이미지 복원 모델, 그 시어넷과 또 결합 검증 모델, 씬넷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마키나락스에서는 인공지능 플랫폼인 에메롭스 런웨이가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시어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전의 택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빠르게 진행되는 그 이미지 데이터를, 사실 이미지 데이터 자체가 되게 품질이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찍어야 되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치.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빠른 속도로, 그리고 이제 저화질을 고화질로 빨리 이제 복원시켜주는 그러니까 기술이고요. 라인이 빨리빨리 가니까 그렇죠. 일단 찍으면 저해상도 찍는데 찍은 다음에 그걸 고해상도로 바꿔주는 거네, AI가. 그렇죠. 네네. 오케이. 바로 바꿔주게 되고, 오케이.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거를 바탕으로 결합 검출 모델을 하게 됩니다. 이게 타 모델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제 딱 검출을 해서, 이게 객체 탐지라든지 세그멘테이션이라든지 그리고 후처리 같은 것들을 바로바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이제 되어 있고, 이게 엣지 단으로 다 올라가게 됩니다. 코어 단에서는 이제 플랫폼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뒤에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런웨이가 이제 현장 작업자들과 코어 단에 에메롭스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코어 단에 에메롭스가 있는 거고, 여기서 엣지 단에서 현장 작업자들이 이제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현 중앙에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이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두 개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크게는 이제 엣지 단에서는 현장 작업자들이 사실은 머신러닝이나 그런 거 잘 모르시거든요. 당연하죠. 나는 공정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나는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근데 뭔가 이상이 있으면 빨리 해결해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되게 간편한 UI UX로 이제 그분들이 머신러닝 몰라도 이제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중앙단에서는 이제 손쉽게 파이프라인 체계로 해서 이런 그 모델에 대한 복원성을 저희가 보장을 해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그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엣지단은 그 스노아이랩에 만들어 놓은 이미지 복원 모델하고 결합 검증 모델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중앙에서 계속 이제 버전 관리라는 것들을 에메롭스 체계 위에서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좀 더 자세하게 좀 이제는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사전 검증과 이제 모델링 비즈니스, 우측에 보시면 운영 비즈니스 세 단으로 나눴을 때, 구체적으로는 개발과 운영 사이클이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 검증이라든지 이제 인공지능 모델링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문제 파악과 정의,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런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할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해결 접근 방법에 대해서 좀 저희가 진행하게 되고, 또 이제 모델링을 했을 때 데이터 라벨링과 데이터 파이프라인화, 이제 그리고 이제 모델에 대한 학습 파이프라인과 모델을 학습하고 성능에 대한 개선, 이 두 가지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수노아이랩의 기술이 들어가고, 그 기저단에는 마키나락스의 에메롭스 플랫폼이 같이 움직이게 되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양사의 솔루션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끝나게 되면은 배포 운영단을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미 그 개발과 POC 검증할 때 이제 양사의 솔루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포 운영할 때도 이제 더 추가적으로 이제 뭔가 투자를 할 필요 없이 레거시 시스템과 바로 연동해서 최소한의 투자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뭐 양사 솔루션들은 이런 식으로 같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저희가 양사가 집약되어 이제 노력해서 만든 이제 이 비전 AI 솔루션이 이제 고객사의 특히 품질 쪽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이제 그분들이 걱정하시는 현장 작업자들이나 이제 엔지니어들은 사실 쉽게 쓰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면서, 또 이제 윗분들은 보실 때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뭐 우리가 뭐 이제 코스트를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그 생산력 향상이라든지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보시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런 걸 통해서 바로 이제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저희가 솔루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저희가 실제 사례를 좀 같이 그러면 양사에 이 지금 에메롭스하고 지금 그 스노아이랩의 그 비전 AI가 같이 융합된 이걸로 실제로 국내에서 적용된 사례가 있는 거예요? 네네. 두 가지 사례를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우선 그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는 거는 유즈 케이스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정의를 드리면은, 사업적으로 아까 세 가지 이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AI 사전 검증, AI 모델링, 그다음에 AI 운영 비즈니스. 이것을 유기적으로 흐르게 하는 정책적인 어떤 시스템이나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고, 그 가이드라인을 볼 수 있는
과 동시에 각각에 대해서 아까 민규님께서 이제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한 흐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각 단계의 프로세스를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이제 비전 AI 플랫폼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전 AI 플랫폼의 유즈 케이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PCB 검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고객이 기존에 이제 ML 모델을 이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ML 모델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ML 모델 기반으로 비전 검사를 하고 있었어요. 네네, 오케이. 비전 검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ML 모델에 대해서 과거미 많습니다. 이 과거미에 대한 정의는 제가 저기 슬라이드 우측에 대해 적어놨는데요. 실제 양품인데 이제 불량품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제조 현장에 대해서는 오탐이 없어야 됩니다. 오탐이라는 불량품을 양품으로 검출하는 반대의 케이스인데요. 이 오탐은율은 0%가 돼야 되는 네, 거죠? 무조건 0%에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시 과탐이 높아지는 이런 트레이드 오프의 케이스가 항상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ML 모델을 도입했는데 이제 과탐이 아무래도 많이 늘다 보니까 과탐에 대해서 1차적으로 모델이 걸린 거는 2차적으로 사람이 직접 검수를 하게 되는데 점점 이제 그 분량이 생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사람에 대한 노드들이 수작업에 대한 노드들이 많아지고 자동화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휴먼 에러라는 또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이제 불량품인데 사람이 이제 정상품으로 하면은 좀 품질에 대한 전반적인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이제 데이터 단에서는 뭐 모든 거의 제조 현장에서 마찬가지인데요. 결함 데이터가 확실히 그런 수가 적습니다. 정상 데이터는 너무 많은데 실제적으로 이제 제조 공장 현장에서 보면은 과탐이 많다고 했는데 실제 불량품이어서 이제 불량으로 분류하는 부분에 대한 비중 자체는 현격하게 적긴 적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생산 라인이 굉장히 그렇죠. 자동화되다 보니까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이슈가 있으니까 사실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상품에 대한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그런 오류를 발생시키는 그런 데이터들도 사실 굉장히 의미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불량 데이터가 네. 자주 나오면 모르겠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또. 그렇죠. 그래서 모든 고객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거나 해결,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도입된 ML 모델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기술적 접근이나 방법을 검증해 달라. 검증하고 그걸 검증이 되면은 모델로 만들어 달라. 이전에 설명드린 AI 사전 검증과 그다음에 AI 그 모델 그 비즈니스를 저희가 수행을 했게 됐고 그 과정에서 사실 그 여러 가지의 접근 방법이 있는데 이런 접근 방법을 여러 가지 트라이를 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반복적인 실험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네트워크도 써보고 저 네트워크도 써보고 똑같은 데이터셋에서 어떤 건 처리해보고 안 해보고 이런 것들이 많이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사실 마키나락스의 MLOps 솔루션으로 어떻게 보면 자동화, 효율화 해가지고 효율적인 실험, 그러니까 제약된 시간 내에서 빠르게 유효한 접근 방법을 저희가 도출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조뿐만이 아니라 의료 쪽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고 의료 쪽 도메인에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태스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고 최신 연구, 그다음에 제조, 그다음에 의료 외에 기타 도메인에서도 쓰고 있는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알고리즘들을 저희가 다방면으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 파이프라인을 저희가 설정을 해놓고 마키나스 러닝을 통해 설정을 해놓고 그 실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 해당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나 그런 알고리즘이 유효한지 고객이 제공해준 데이터셋에서 유효한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먼저 검증을 했고 1차적으로 검증된 케이스에 대해서 2차적으로 이걸 학습을 진행하고 학습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러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건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실제 사실 케이스는 아니고 고객은 기존의 모델이 헷갈릴 만한 데이터들을 우선 모아가지고 저희한테 제공을 해줬어요. 그게 1차 그 데이터들을 대상으로 1차 고객이 기존 도입되어 있는 알고리즘을 성능을 확인했을 때는 53%밖에 이제 필터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7%는 사람이 검수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죠. 그러니까 과탐이 나온 거네요. 그렇죠. 네, 왜냐면 실제 그 불량품의 비율은 전체 중에서 약 5% 뭐 이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데 과탐이 사실 많았던 겁니다. 왜냐면 여기 테스트 데이터셋에서는 기존 모델이 헷갈릴 만한 데이터셋을 꾸렸어요. 근데 동일한 데이터셋으로 저희가 개발한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 이러한 부분이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25% 줄어가지고 예, 총 78%, 그러니까 과탐의 비율이 이전 대비에 대해서 많이 22%로 최소화했다는 연구 결과를 냈고 그것을 학습해왔고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적용이 됐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거는 그래서 요 PCB 회사는 그래서 이게 처음 컨택해가지고 네네. 실제 적용될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기간은 그래도 아무리 뭐 MLOps나 이런 것들로 했다 하더라도 어. 한 6, 7개월 정도 그렇죠. 걸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비전 EV 배터리 이제 산업인데요. EV 배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노이즈가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짧아진 택타임에 대해서 뭐 데이터가 이제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택타임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미지 레스토레이션 기술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만약 양극이 휘게 되면은 이게 어느 정도 휘면은 이제 정상품인데 그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면 불량품인데 불량품으로 분류합니다. 불량품으로 분류하는데 정략적인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후처리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 달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고객의 메인 니즈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인 니즈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제 방대한 로우 데이터들을 이제 이미지 처리하는 과정을 저희가 수행했는데요. 이 수행하는 과정을 파이프라인을 이제 마키나라스 MLOps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자체 개발한 이미지 레스토레이션 모델인 CNS를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CNS를 적용을 한 다음에 데이터셋을 만들고 저희가 자체 개발한 CNET이라는 인스펙션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 CNET을 통해 가지고 저기 양극과 음극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학습 파이프라인을 마키나라스 널웨이를 통해 구축한 학습 파이프를 활용해서 수행을 했고요. 어느 정도 성능이 이제 고객이 만족할 만한 성능이 나왔을 때 이제 그 세그멘테이션 값을 스켈레톤 좌표로 추출하는 이제 후처리 모델에 대해서 개발을 하여 납품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CNET 그 품질 검사하는 네네네. 오류 그거는 이렇게 자꾸 이런 걸 많이 하시다 보면 이제 EV 배터리 분야별로 그런 것들이 또 생기겠네요. 또 태플릿처럼 뭔가 분야별로. 네, 맞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도 사실 그거고 데이터가 산업 현장마다 많이 다르고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특성이나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그룹핑을 하거나 뭐 따로 이제 도메인별로 분류하거나 관리가 체계적으로 필요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MLOps가 많이 필요하고 저희가 그래서 각 도메인별로 이제 특화된 이제 그런 인스펙션 모델을 만드는 걸 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향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련해서 수행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더라도 훨씬 더 남들보다 빨리 진행하고 좀 더 감정이 될 수 있는 이유가 MLOps 플랫폼 위에서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많은 레퍼런스들이 이미 프리트레인된 모델과 데이터셋 형태로 이미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모델링과 뭐 납품 같은 것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남들보다 훨씬 더 학습되는 사이클이 훨씬 빠르게 되는 거죠. 적용도 빠르게 되고요. 네. 그렇죠. 왜냐면 그냥 제너럴 MLOps 도입하는 거하고는 다르겠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그렇죠. 마키나라스. 일단 뭐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사례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이제 사항이 양사는 어떤 일을 할까, 이제 어떤 회사일까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저희 회사를 좀 소개를 드리고 순화일에 또 소개를 드리면 일단 마키나락스는 제조와 산업에 특화된 인공지능 회사입니다. 저희가 뭐 삼성, 현대, LG, SK 그룹사의 많은 프로젝트 이외에도 이제 40개의 다른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레퍼런스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요. 이제 저희의 이제 주요 사업 모델은 머신러닝 모델, 저희 쪽은 뭐 공정 분석이라든지 이제 시계열 데이터 위주의 이제 그런 공정 분석 모델링이 주로 있지만 또 저희가 MLOps 체계도 같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제조 산업에 좀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노하우들을 녹여서 이제 AI 플랫폼 체계를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순화이랩 쪽에서는 또 제가 종훈님께서 말씀 주시죠.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순화이랩은 뭐 웹이나 시작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조 현장에 대해서 자동화, 그다음에 제조 현장에 대해서 트렌드를 관통한 아까 예측 가능한 그런 기술들을 딥러닝 기반의 기술들을 개발하고 산업의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설립된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울대학교 베이스의 AI 관련된 연구소고요. 그래서 단순히 연구소 기능을 뿐만 아니라 학계와 이제 산업과의 그 교두부 관계에
이제 학계에서 개발된 초기 개발된 그걸 네.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을 패키징 해가서 산업에 적용하고 산업에 적용했을 때 이슈들을 다시 학계로 전달해서 보완하고 이런 산업과 학계의 교두보 관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스누 아이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관련돼서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뭐 짧은 영역에도 굵직굵직 아까 레퍼런스 등도 보여드렸는데 레퍼런스 한 20개 있다고? 네네네. 많이 있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연구적인 측면도 있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활발히 이제 활동하고 있는 비전 AI 기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개별 질문에 대해서 또 그 개별적인 답글도 있거든요.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지금 개별 답글도 있고요. 지금 이제 좀 설문조사 할 거니까 설문에 여러분들 상담이라든지 자료 요청 같은 것도 설문에 또 코멘트 같은 거 설문에 피드백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 오늘 답변 주시면 좋은 질문 하시면 세 분 좀 이름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네, 세 분. 네, 저희가 지금 보고 네. 답변을 드리면 네네. 아니,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네. 자, 고봉성님. 발표하신 내용은 공장 자동화에 의한 지속 생산품에 대한 품질 검사 위주로 발표를 하고 계시는데 다품종 소량 생산이면서 인가공이 많이 투입된 현장에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뭐 일단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음. 간단하게 드리면은 예, 적용은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AI라는 이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복잡한 프로세스를 제가 간단하게 도식화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비용에 대한 이슈가 사실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품종 이제 소량 생산이 이제 품종마다 그러니까 제품마다 이제 단순히 규격이 다르거나 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모델 측면에서는 이제 데이터 단의 피처가 굉장히 유사하거나 아니면 동일한데 그냥 이제 규격만 다르거나 이런 경우에서는 쉽게 이제 그 해당 모델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 네, 적용이 충분히 가능은 한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막 다수의 품목을 한 라인에서 다르게 생산을 한다고 하는 이런 케이스가 또 만약에 있다면은 이것은 한번 데이터를 일단 보고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결과에 대해서 먼저 AI 사전 검증을 한번 들어가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적인 이슈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기에 네, 오케이. 이렇게 보수적으로 자, 답변 좀 짧게 질문들이 많으니까 네네. 알겠죠? 자, 윤성호님, 다양한 비전 AI 솔루션이 POC를 통해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는데 문제는 POC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이 안 돼서 비용 낭비와 시장이 확대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스누아이랩의 비전 AI는 이런 문제 없이 재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요건 제가 좀 답변 드릴게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양사가 같이 이제 만들어서 이 비전 AI 플랫폼을 만든 거고요. MLOps를 융합시켜가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한번 POC라든지 본 프로젝트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모델을 다른 데 적용하려고 하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고 자동화해서 이제 이거를 그 확장을 보장하는 게 MLOps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사가 같이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고요. 이민수님, EV 배터리 매니팩처링 관련해서 컴퓨터 AI 비전을 적용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오류나 애로사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뭐 혹시 이런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요? 처음에 이런 EV 배터리 아까 뭐 3D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네네네, 내부 맞습니다. 봤으니까. 네네. 그럼 CT를 쓴 거예요? 엑스레이 쓴 거예요? 엑스레이를 네, 썼습니다. 네. 그때 뭐 어떤 네. 애로사항이나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요? 애로사항이 사실 아까 설명을 사실 들었는데 잠깐 설명드리면은 사실 데이터의 로우 데이터를 봤을 때 아무래도 인라인 형식이다 보니까 뭐 엑스레이가 투과되지 않으니까 그 투과되는 것에서 되게 노이즈가 많았습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그 노이즈가 많은 데이터들을 사실 모델에 학습하게 되면은 사실 현장에 적용할 수 없죠. 근데 그런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어넷이라는 것을 저희가 자체 개발했고요. 그런 것들을 넣었을 때 이제 이런 뭐 현실적인 문제점들 하나씩 이제 저희가 풀어갔죠. 김현민님, 머신러닝과 친숙하지 않은 실무자부터 복잡한 ML 모델을 개발하는 다양한 종사자가 있을 것 같은데 각각에 따른 맞춤형 서포트가 가능한지요?
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현장 작업자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장 작업자들은 이제 머신러닝에 좀 친숙하진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현장의 공정에서는 되게 잘 아시지만 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약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맞춤으로 저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교육을 다 해드리고 또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이제 각 고객사의 그 요구사항에 맞는 UI, UX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코드, 로코드 기반으로도 당연히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남진님, 그 POC 구축 기간 및 이용기 보통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 건지 POC를 하려면? 네, POC를 하려면 저희가 데이터를 받고 데이터에 대해서 받았을 때 데이터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이 풀기 위해 맞는 데이터인지 다시 한번 검증하게 되고요. 그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의 특성 같은 것들을 보고 저희가 유사한 이제 그런 특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 학습된 모델이 있는지 아니면은 거기가 그런 관련된 이제 프로젝트들이 있는지 검사하고 없으면은 이제 최신 이제 리서치 부분, 최신 연구 부분이나 다른 도메인, 아까 의료 도메인도 제가 언급을 살짝 드렸었는데 다른 도메인에서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는 알고리즘 등을 저희가 해당 데이터셋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간이 보통 얼마나 분야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 대략 6개월 정도면은 POC를? 네네. 와, 3개월 빠르면 3개월 정도. 그거 POC 네. 무료로 해줘? 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무료예요? 네. POC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리면 사실 무료는 아닙니다. 그 어떤 부분까지 무료냐면 기존의 고객의 데이터가 가공이 돼 있고 기존 데이터가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은 그 저희가 모델링을 하는 데까지는 초기 모델링을 하는 데까지는 사실 이제 비용을 저희가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부과했는데 만약에 결론이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하면은 네, 고객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렇네요. 네,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안 하고 만약에 이 POC에 대한 결과 사전 모델링을 했는데 이 모델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검증을 하거나 아니면 보다 더 자세하게 이제 추가적인 데이터셋을 가지고 다양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런 알고리즘의 성능을 다양하게 테스트해보고 싶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모델링을 또 추가 학습하고 이제 하는데 리소스가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뭐 비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김명호님, 일부 제조사들은 기업 내부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옮기길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소개해 주신 플랫폼은 온프리미스로도 운영할 수가 있는 건죠? 네, 온프리미스가 기본이고 저희가 하이브리드 환경이나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도 다 제공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이남진님, 저희가 도입한 경우는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해서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과검과 오검이 많이 발생하는데 개선으로 모델링 인원을 단일화해서 수치를 줄이고 있습니다. 자동화 내지 새로운 솔루션이 제공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를 해결하는 게 저희 사실 유즈 케이스 있고 그다음에 모델링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변수가 돼가지고 사실 모델 성능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것을 좀 표준화하고 프로세스한 게 저희가 설명드린 아까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게 마키나스와 스노아이랩의 이제 비전 AI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훈님, 제조 라인에서는 실제 불량 케이스가 많아져야 학습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AI 적용에 유의미한 검증이 가능할 텐데 불량 케이스가 충분치 않을 경우 대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요? 저희가 아까 첫 번째 유즈 케이스로 설명한 게 이런 데이터 임밸런스 문제가 굉장히 크리티컬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다른 도메인에서 정상 데이터만을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 학습된 모델이 나오는데 그 모델을 이제 정상 데이터를 이미지를 복원하는 모델로 쓰고 그다음에 불량품에 대해서 복원하는 모델을 썼을 때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상품에 대해서 이미지를 복원하는 경우 되게 이미지 복원력이 높았는데 비정상적인 불량 데이터에 대해서 이미지 복원한 경우 복원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 차이를 통계적인 분포로 저희가 보니까 이 차이에 대해서 디시전 바운더리가 있었고 그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모델을 학습해서 적용한 경우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최육님, 스노아이랩과 마키나락스는 여러 분야의 정연 레퍼런스를 꾸준히 잘 만들고 계신 것 같은데 해외 진출할 계획은 없으신지? 네, 저희는 이제 마키나락스는 저희 그 캘리포니아에 저희가 지사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도 일본에 진출을 하려고 꾸준히 지금 활동 중에 저희 이제
일부 팀원분들이 지금 현재 일본에 나가 계세요. 네네. 네. 그 마케팅 학생 그러면 이제 뭐 혹시 뭐 상장 계획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아, 저희가 이제 지금 프리 IPO를 마쳤고 내년에 상장 계획이 있습니다. 김명원님, 비전 AI에서는 생산 과정과 워크플로우 최적화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과 의사결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되는지요? 네. 비전 A에 대해서는 이제 생산 과정과 워크플로우를 최적화하는 게 결국 MLOps고 데이터 분석 결과를 지원하는 게 저희가 사실 데이터 분석 결과를 이제 통계적인 걸로 이제 시각화해주는 그런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신익주님, 비전 AI 플랫폼 솔루션은 어느 정도 규모 기업에서 적용 가능한 솔루션일까요? 아무래도 기업에 대한 규모보다는 이제 생산품에 대한 아웃풋에 대한 가치가 좀 더 정확한 이제 수치라고 보는데 대부분 현재는 대규모 생산하는 그런 기업에서 이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아까 뭐 PCB나 네. EV 배터리도 있지만 다양한 데도 있을 겁니까? 근데 도입해가지고 네네. 실제 그 기업 입장에서 이거 뭐 ROI인 건 결국 우리가 맞습니다. 수율이 0.1%만 개선돼도 돈이잖아요, 다. 네네, 맞습니다. 그런 것을 실제로 그 사람들이 경험하나요? 어떤가요? 네, 그런 그렇죠. 피드백을 받은 적 있어요? 네, 물론 봤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런 사전 검증 단계를 지나고 이것을 모델링하고 원하는 성능까지 올리는 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투자 인베스트먼트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인베스트먼트에서 대비해서 이것을 도입했을 때한 잠재적인 이제 가치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서 경제성 평가를 물론 하게 되고 그 경제성 평가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용이 돼서 그런 경제성이 그 수율 갖고 따지는 건 결국 그렇죠? 네네. 네, 그렇죠. 그것이 이제 나왔어요? 그렇게? 네. 네. 저희가 이제 뭐 사실 투자를 3년어치를 투자를 했을 때 네. 효과가 있다가 하면 보통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된 케이스가 몇 번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수율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것만 그렇죠. 확실하게 정말 개선만 될 수 있다면 네. 투자를 안 할 이유는 없겠네요.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려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일반적인 기술들은 적용하면 이거 실제로 ROI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매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솔직히. 네네. 조성희님은 AI 플랫폼에서 예상된 시나리오에서 벗어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예외 처리 및 적절한 대응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지요? 네, 당연합니다. 이게 기존에 저희가 프리트레인 이제 트레이닝을 시킬 때 다양한 이제 시나리오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그 기존에 정의된 시나리오에서 벗어난 것들은 예외 처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추가 분류도 이제 진행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박일규님, MLOps 파이프라인에서는 단계별로 작업자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이 중요한데 작업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나 협업을 위한 툴이나 기능들 같은 것들이 제공이 되는지 아니면 서드파티 툴에 연계 옵션도 있는지요? 이제 그 작업자가 어떤 작업자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뭐 개발자라면은 개발자들이 쓰는 다양한 툴들이 있습니다. 개발을 할 때 뭐 주피터 랩이라든지 뭐 파이참이라든지 뭐 VS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익스텐션 이제 링크라는 익스텐션을 만들어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서드파티 툴도 이제 기존에 저희는 레거시에 대한 연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제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툴도 다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질문이 되게 많네요. 네네네. 최익규님, MLOps에서 모델 레지스트리에 있는 기존 모델 중에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설정되는지요? 기존 모델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일단 판단에 대한 대표적인 기준은 이제 데이터의 이제 특성을 이제 보는 겁니다. 데이터의 특성과 이제 목적 태스크, 그 모델을 만들기 위한 목적에 대해서도 같이 부합하는지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따지고요. 물론 기존 모델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처음부터 다시 모델을 알맞은 백번 네트워크를 선택해서 이제 학습을 수행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이 단계를 이제 MLOps로 이제 최소화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분 저희 고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네. 레지스트리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근데 이제
판단을 하실 때 이 다양한 모델에 대해서 아마 저희 제품이 지금 실험 관리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험 관리를 하시면서 이제 그 성능을 보시면서 이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모델에 대해서 이제 모델 성능이 그만큼 보장이 안 된다면 새로 재학습을 해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임종택님은 AI 비전이니까 그 스노아이랩의 비전 AI하고 드론을 네. 결합하면 어떻겠냐 뭐 이런. 저 관련돼서 안 그래도 프로젝트를 수행한 건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양사 모두 이제 앞으로 이제 각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실 건지 그런 뭐 방향성 잠깐 말씀해 주신다면. 현장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특히 제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이제 고도화된 AI 모델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많이 파트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도 이제 반복적인 과정에 대해서도 많이 했는데, 이런 반복적인 과정에 대해서 수행했을 때 어떤 모델에 대해서 성능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공개를 안 하는데 이런 데이터 처리랑 분석에 대한 이제 그런 스페이스를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고, 이게 모델 성능이나 어떤 식으로 모델을 이제 개발하는데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트래킹이나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초가 될 수 있는 그런 베이스 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꼭 저희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네. 이제 마케나락스는 이제 시계열 데이터에 굉장히 전공정 쪽에 특화가 많이 되어 있고, 스노아이랩은 후공정 쪽에 특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고객사는 이제 전공정과 후공정의 모델들을 각각 다르게 적용해서 보시긴 하는데, 저희가 이 플랫폼과 이제 양사의 콜라보레이션을 위해서 이제 하고자 하는 게, 전공정에 대한 이제 그런 이상 탐지 아니면 최적화 같은 것들, 후공정에 같은 것들을 같이 그 스노아이랩 비전 모델을 통합을 시켜서 이게 정확한 원인 분석을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한 가지의 저희가 그 향후 로드맵에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는 탐지하지 못했던 뭐 이상이라든지 그런 원인에 대해서 훨씬 더 빠르게 분석을 하실 수 있고 비저빌리티도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주님, 제조기업에서 AI 솔루션을 적용할 때 정합성, 고해상도가 100% 가까워야 도입을 확신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또는 실현했던 사례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실제 비즈니스에서는 로우 데이터를 그대로 모델 학습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아까 이미지 디노이징에 대해서 기술을 설명드렸는데, 해당 기술이 슈퍼 레졸루션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도를 높일 수 있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슈도 저희가 비전을 모델링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시어넷을 저희가 개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다양한 분들 좀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그 질문하신 분 중에서 세 분 좀 이름 불러주셨어요? 세 분? 네. 써놓으셨구나. 저는 고봉성 님이, 네. 고봉성님? 네. 저는 잠시만요. 네, 윤성호 님도 질문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한 분. 마지막으로는 이지훈 님이 질문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고봉석, 윤성원, 이지훈. 고봉석, 윤성원, 이지훈. 이 세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드리고요. 여러분 설문에 마저 뭐 피드백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상담이나 표시 같은 거 원하시는 분들은 설문에 또 요청해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분 마지막 한 말씀 좀 마쳐갈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먼저 하시죠. 네. 설문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근본에 저희가 비전 AI를 조명하고 비전 AI에 대해서 플랫폼에 대해서 같이 조명을 드렸는데요. 현재 현업에 대해서 지금 직접 체감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후속되는 그런 니즈들이나 아니면 어떤 것들을 다뤄줄 수 있는지에 대한 토픽 같은 것들을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시간을 낼 수 있으면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키나스와 이제 스노아이랩의 이제 MLOps와 그다음에 비전 AI 그 모델이 결합된 이제 패키지,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 이제 좀 더 고도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실제 이제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와 이슈들을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데 앞장서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많은 고객들을 만나면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MLOps는 되게 좋은데 뭐 비전이라든지 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또 우리는 비전 모델을 도입해서 잘 하고 있는데 성능 유지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양사가 의기투합을 해서 이렇게 그 솔루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알려주시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도 이제
두 분 처음 뵙고 양사.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뭐 MOU 맺는 게 아니라 각사 갖고 있는 요 컴포넌트들을 잘 융합시켜가지고 서로 보완이 되니까 사실 이것을 고객이 하라고 그러면 그죠? 그렇죠. 고객 양사건 사가지고 고객이 하라고 고객이 쉽지 않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융합시켜서 해주시니까 되게 한 방에 좋은 것 끝낼 수 있는 같아요. 거죠. 네. 그 굉장히 좋은 협력 모델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각 이제 하이테크 분야에서 많은 이런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좀 하면 분야별 어떤 인더스트리를 딱 서로 타겟해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좋은 어프로치인 것 같아요. 네네.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네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토크에서 다양한 주제 또 다양한 방송 많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사연 등록하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 다른 주제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T 전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 생동감 있는 생방송 토크 웨비나에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